세상은 바뀌죠. 또 우리 인생도 바뀌지요. 사시사철도 바뀌지요.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바뀌지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가운데, 그 바뀌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게 나한테 길이 되느냐, 또 흉이 되느냐, 기륭을 따져보는 것이 이게 역입니다. 그 역이라는 그것은 결국은 기륭을 따져보는 거예요. 점쳐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과연 가서 그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을 것이냐, 가봐야 만나지도 못하고 헛걸음할 것이냐, 뭐 이러한 것을 미리 알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비가 옵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은 비가 와요. 자, 그런데 오후에 비가 오는 것을 모르면은 오후에 이제 등산도 갈 수도 있고, 운동도 하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디 외출도 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맨몸으로 나가다가 쫄딱 비를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비가 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를 듣고 알았던지, 일기예보를 보고 알았던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데 비를 안 맞을 그런 준비를 해가고 나가면은 덜 당하죠. 자, 예를 들어서 비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비가 어진간히 오도 옷이 젖지를 않아요. 비가 이제 많이 와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이와 같이 기류을 점쳐보는 것이 여기고 미리 알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된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피해갈 수가 있다. 피해갈 수가 있다. 그 피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역이다. 그 역 중에서도 지금 인생 전체를 쭉 훑어볼 수 있는 사주팔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자,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과 사 사이에 있습니다. 생과 사 사이에.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보는 것이지,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과 사. 자, 이 생과 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생과 사지만은 인생이 이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죠. 여 사이에 온갖 부침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끝나죠. 자, 그러면은 이 온갖 부침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과 사라는 두 글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를 깨친 도인들이나 신선들이나 알 수 있는 영역이지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 생과 사를 깨우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생과 사를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더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은 자, 이제 오행이라는 걸로 확장을 해요. 오행. 자, 목, 화, 토, 금, 수. 자, 이와 같이 오행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에,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책인데 이 오행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급이에요, 고급. 고급이어서 어지간히 공부해가지고는 이 오행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네, 불이네, 흙이네, 쇠네, 물이네, 이렇게 봐버리는 것이 시중에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죠, 이 오행은. 오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변화의 원리다. 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해 가는 원리를 갖다가 다섯 글자로 나누는 것이 오행이다 그랬습니다. 시중에서 뭔 공부를 하고 그 가르친 데를 가서 보면은 목은 나무네, 화는 불이네, 토는 흙이네 해가지고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하는데 자, 나무에서 불이 나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무에서 불이 나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엉터리 같은 이런 글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화생토 해가지고 불이 꺼지면은 흙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 토생금이라고 그럽니다. 흙 속에 쇠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있겠죠. 없지는 않죠. 그런 뜻이 아니죠.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오행은 무엇입니까?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를 다섯 글자로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생이라는 것은 목에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제가 글자를 그때 썼죠. 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지평선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땅을 뚫고 이게 푹 뚫고 올라옵니다. 이 올라오는 거. 이 올라오는 것이 이것을 교수님, 글자로, 지금 화이트보드에 쓰고 계신가요? 예. 안 보여요. 다시 중지하고 다시 한 번만 화이트보드 공유해 아, 주실래요? 그럴까요? 안 보이네요. 아까. 화이트보드가 왜 그럴까? 화이트보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입니까? 조 원장님 화이트보드 보여요? 안 보이네요. 아, 화이트보드.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저번에는 했죠. 예. 네. 아니, 그대로 했는데. 보이는데 누가 했는데, 이거 줄을 쳤는데. 보이는데요? 보이죠? 네. 네. 보이는데? 저만 안 보인가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네. 예, 보여요?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를 시작했다고 됐네.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 중에는 화이트보드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 버렸네. 네,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화이트보드.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보입니까, 여러분?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목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지평선상에 보이지 않던 것이 숨어 있어요. 땅속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뭐 뿌리가 숨어 있든지 뭐가 숨어 있든지 숨어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 이것을 갖다가 글자로 나타내니까 뭔자가 됩니까? 뭐, 이게 이제 목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어, 시중에서야 이 본격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이 앵무새 족속들이야 나무목 그러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에, 우주를 들여다보고 진짜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솟아날 목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뭔가 나타날 목, 솟아날 목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 그냥 나무목이라 해도 되지. 이게 사주에 들어오면은 나무목이라고 해버리면 풀이가 되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자, 여기 어딘가에 목에 해당하는 갑이 있습니다. 갑. 갑이 이렇게 있고, 자, 이 갑이 뭐 지지에도 해당하는 인묘진이죠. 봄이니까 인묘진, 인의, 자, 인에 해당하는 갑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갑목은, 이 갑목은 나무로 해버리면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솟아나는 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솟아나는 기운을 여기서 읽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를 않더라도 이 갑목에 해당하는 이 갑이라는 이 솟아나는 기운, 보이지 않는 것이 솟아나는 것, 땅으로 솟아나는 기운, 이것이 이 사람의 성격에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겠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숨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격 자체가 숨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 보면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성격상 감추려고 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있으면은 그냥 밖으로 그냥 입으로 탁 내뱉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이 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 밖으로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그 기운 때문에 속으로 감추는 것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이제 문제, 세상은 돈이 문제죠. 예. 돈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호주머니 속에다 깊이 감추고 통장에다 감추고 없는 척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간목이 이렇게 탁 드러나면은요,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입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돈이 있다는 것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 기운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간목이 있고 또 어딘가에 또 병정화가 또 있다. 그러면은 병정화는 이 목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뭘로 바뀝니까? 화로 바뀌죠, 화로. 자, 밑에는 이제 두 개로 바뀌고 위로 하나로 솟아 올라옵니다. 이게 사람 인이죠. 자, 사람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 돼요? 지지가 중심이 돼요? 천간이 중심이 돼요? 위가 중심이 되죠. 자, 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기운이. 처음에는 기운이 여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 기운이 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모든 기운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통은 불로 하라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활짝 펼쳐낼 화라고 그랬어요. 자, 활짝 펼쳐낼 화. 이와 같이 목이 있고 솟아나는 기운이 있고 그것을 활짝 펼쳐내는 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중심이 돼요. 그 모임의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은. 요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운 때문에. 기운 때문에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머리가 툭 튀어나오죠. 이제 여기서는 간목이면은 이와 같이 머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막 떠들어댑니다. 막 떠들어대요. 만세 부르듯이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막 떠들고 대화의 중심이 되고 하는 사람 보면요. 이와 같이 화의 성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목은 숨기기가 어렵고 화는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펼쳐내야 되니까 막 떠들고 떠들어야 되니까
자, 이와 같은 기운을 우리가 목화, 토금수라고 해가지고 이 앞전 시간에 배웠는데, 자, 토는 마찬가지로 이 지평선 위에 음과 양이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음과 양이 이와 같이 한 몸이 됐다. 음과 양이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음과 양이 하나가 됐으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씨앗이 나오죠. 씨앗. 씨앗. 열매. 열매가 나오죠. 씨앗, 씨앗. 예, 이 씨알이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맺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 토가 이제 이 나타나면은 무토나 기토로 나타나죠. 예. 무나 기가 토입니다. 자, 무는 요거는 산을 말해요. 산, 높은 산을 말하고 기는 기죠. 기 요거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까지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요거 이제 사람으로 들어온다고 봅시다. 사람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어딘가가 무토가 일하고 있어요. 여기가 무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게 무토는 제가 한마디로 해서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 자, 이 사람은 얼굴을 볼 때, 얼굴을 봤을 때, 뭐가 탁 붉어졌을까요? 뭐가 산처럼 높이 솟았을까요? 이 사람은. 천간은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 천간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중에 무토가 이렇게 툭 터져 올라왔네. 자, 그러면 이 무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산이 얼굴에 산처럼 뭔가가 툭 붉어졌어요. 뭐가 그렇게 붉어졌을까요? 눈썹, 코, 그렇습니다. 코입니다. 이 사람은 코가 작아요, 커요? 커요. 커요. 커요, 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글자만 봐버려도. 이렇게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초 과정이죠. 예. 자, 기초 과정인데, 자, 기초 과정은 이제 끝났고, 그 기운들을 지금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주는, 사주팔자는 기운을 읽는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기운. 글자 자체만 보면요. 글자 자체만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 글자에 숨겨져 있는 기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이구 코가 크네. 코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이 코가 12운성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뭐 4호미, 4호미다 그러면은 이 무토가 뭐가 되겠어요? 12운성에 걸록이나 제왕이 되겠죠. 코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코쟁이입니다. 코쟁이. 만약에 무토가 있겠다. 기토가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기토가 있겠다. 기토. 자, 그럼 기토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기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토는 논밭은 평야지대라고 그랬어요. 논밭인 평야지대. 그러면서 이게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평야지대. 자, 이 사람의 몸뚱이를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렇게 사주에 기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몸뚱이를 탁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몸뚱이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네, 잘 안 보입니까, 글자가? 글자 보이면 다 보이게 돼 있는데, 몸이 통통하겠어요? 몸이 날씬하겠어요? 통통할 것 같아요. 아, 왜 통통할 것 같습니까? 평야지대가 넓으니까. 음, 그렇습니다. 평야지대에는 온갖 곡식이 생산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기토가 물만 있는 물땅이거나 불만 있는 이 열토거나 그렇지만 않는다 하면은 이 기토가 있고 물과 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몸이 아주 통통한 우량한 몸입니다. 그게 사주만 봐도 이렇게 몸이 다 보여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더 깊이까지 봐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기로 하시고 이와 같이 글의 기운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글의 기운. 자,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 자, 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 씨알이 이제 맺혔어요. 늦여름에 이제 그 무성한 잎사귀 속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만한 씨알이 맺혔어요. 그 씨알 속에 맺히는 것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크죠. 근데 무진장 계속 커버리면은 짝짝 갈라져 가지고 상품 같이 갖고 다 버려요. 다 버려요. 팔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씨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을에는 단단하게 단단하게 굳혀져서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관이 안 되면은 그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보관을 할 수 있는 단단한 것으로 굳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산입니다. 우산. 이 문자에 이와 같은 모양이 있으면 이건 우산을 뜻해요. 자, 우산을 뜻하면서 하늘의 기운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런 태양의 기운, 이 양기죠, 양기. 양기를 막고, 자, 땅에서 올라오는 음기, 물, 수분도 막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속에 돈이 되는 보배 같은 열매를 갖다가 단단하게 굳혀야 돼요. 자, 그게 이 금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점 찍어버리죠. 그래서 쇠금으로 가죠. 쇠금이 아니고 이거는 단단한 열매, 거두어 드릴, 밖에서 이제 집안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돈이 되는 거. 재물이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재물로 보면 됩니다. 재물로. 자,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이런 데가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고, 무기토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막 키우고, 또 열매를 맺고, 그것까지는 잘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사주에 이제 금이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걷어들이는 거. 네. 거두어 들이기가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밖에서 그냥 논밭에서 다 썩혀버리는 일을 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주 부족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 경금이나 신금이 없다 그러면은 이 거두어 들이는 것을 어쨌거나 보완을 해야 돼요, 보완. 자, 여자를 만나는데 경금이나 신금이 왕성한 여자를 만나든지 또 하다못해 이름을 짓더라도 자꾸 불러주는 경금이나 신금에 해당하는 이 오행, 이 오행을 자꾸 불러주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좀 도움이 되게 해야죠. 자,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의 에, 어떤 조그만 목적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거두어 들여놓고 집에 놔둬버리면 쥐가 파묻고 벌레가 파묻고 얼어서 썩어버리고 그러죠. 자,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보관을 잘해. 마지막에 보관을 하는 것이 이게 수입니다. 수. 자, 수는 이제는 땅 위에 있는 것을 땅 속에, 땅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 놓는 것입니다. 감춰 놓는 것. 자, 그래서 이 숨구멍이 터져 있죠. 이 숨구멍이 터져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것이지, 이 숨구멍이 이렇게 막혀버렸으면은 다음 해에 이 숨구멍에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 숨구멍이 막혀버렸는데 뭐가 올라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뜻이고 안이불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이와 같이 목화토금수는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서 씨알을 맺고 씨알이 거두어 들여서 보관을 하고 다시 또 씨알이 싹을 트고 하는 이 과정, 이 생과 사의 과정을 5개로 늙혀놓는 것입니다. 자, 이 늙혀놓는 것까지 또 봤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안 되겠다. 더 늙혀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하늘, 보이는 것이죠. 하늘은 자, 천간이라고 그러죠. 천간. 보이는 것은 천간.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땅 속에 있다 해서 지지라고 그러죠. 자, 지지. 이와 같이 천간을 10개로 나눕니다. 10개로. 오행을 10개로. 그러니까 두 개씩이 되겠죠. 자, 지지는 몇 개예요? 12개. 자, 12개, 12개. 12개인데 이거는 네 계절을, 네 개의 계절에 세 개의 달을 배정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봄은 임묘진이라는 계절이 봄에 해당되고,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면은 사오미가 해당되고, 가을이 되면은 신유술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해자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빠져버렸네? 토가 빠져버렸죠, 토가. 토는 각 계절의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각 계절의 끝. 임묘진. 자, 묘, 진. 그러면은 각 계절의 끝에 있는 이 진토. 진은 그 봄의 가불목의 계절이지만은 그것보다는 토의 성질이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하나, 그러나 그 계절도 계절이에요. 왜? 어차피 봄의 삼계절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토는 보는 눈을 약간은 넓혀줘야 돼요. 계절도 되지만은 무슨 기운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토의 기운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각 계절의 기운하고 토의 기운하고 같이 봐서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풀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맨 처음에 사주 공부를 하면은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12운성을 해야 돼요. 12운성. 자, 천간은 10개. 자, 10개의 천간. 이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이 앞전에 공부했죠. 자, 맨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은 그게 갑이라고 그랬죠. 자, 이 갑이 천간에는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천간에는 두 개로 나눠져요. 이제 뭘로 나눠집니까? 맨 처음에 씨앗을 땅에다 뿌리면은, 자, 콩을 뿌렸다고 봅시다. 봄에 콩알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콩이 땅을 뚫고 올라오죠.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 이것을 글자로 쓰니까 이게 무슨 글자로 됩니까? 이게 갑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봄에 맨 처음에 솟아나는 기운은 갑이에요. 갑. 다음에 이 갑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대로 쭉 커버립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커죠. 이렇게 꾸불탕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쭉 올라오죠. 이 꾸불탕 똑바로 일어나려고 이렇게 힘쓰는 모양, 이 힘쓰는 모양을 글자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뭐겠어요? 봄에, 봄에 솟아나는 기운의 실체적인 모습이다. 갑은 갑은 솟아나는 기운이고 그 기운이 실제로 보이는 것이 을이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생겨나는 것이고 다음에 화는 이제 펼쳐내는 거죠. 활짝 펼쳐내는 거죠.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활짝 펼쳐내야지 필름에 서가지고 꾸불떡꾸불떡한 데서 이렇게 만세 부를 수 있으니까 자빠져 버리죠. 자, 그래서 활짝 펼쳐내려고 하면은 똑바로 서서 펼쳐냅니다. 그래서 똑바로 펼쳐내는 것이 땅에서 펼쳐내는 것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더 빨라요. 자, 이러한 하늘에서 태양이 쫙 펼쳐주는 거, 그게 펼쳐주는 것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이와 같이 날개를 두드리고, 땅에다가 오롯이 태양에서 나오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 이 여름에 화의, 화의 기운입니다. 기운. 그래서 병화는 화의 기운이다. 자, 화의 기운이니까 이것은 불인데, 자, 불은 화의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병화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겠어요? 땅에 있는 모닥불이겠어요? 병화는 제가 기운이라고 그랬죠. 활짝 펼쳐내는 기운.
이 기운이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태양이겠습니까? 땅에 피어나는 모닥불이겠어요. 하늘 네. 기운. 예. 활짝 펼쳐진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 나오는 기운을 말합니다. 기운. 그래서 이 사주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펼쳐내는 거. 사람을 가리지 않고 태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냥 활짝 펼쳐내서 쪼여줍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를 힘들어요. 음,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를 못해요. 누구나 그냥 사귀어요. 누구나. 그러한 기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제 활짝 펼쳐내는 기운이 있으면은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정화입니다. 정화. 정화라는 것은 우뚝 서서 우뚝 서서 이제 우뚝 서서 세상을 이제 들여다 세상에 이제 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정화가. 자, 이 정화가 뭐냐면은 자, 옛날에 이러한 게 생긴 못입니다. 못. 자, 못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무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못을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부러진 나무가 똑바로 서죠.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서게 하려면은 이 정화가 있어야 돼요. 정화. 이 정화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못. 이 못을 박아야 이것이 똑바로 섭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 정화가 있고 이 정화가 힘이 있어요. 사오미 이 여름에 태어난 정화예요. 그러면은 이 정화는 똑바로 쓰려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놈한테 굽신굽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정화가? 이 정화 자체가 똑바로 서는 기운이기 때문에 남한테 굽신거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운을 읽으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런데 정화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씁니까? 밑에를 이렇게 쳐 올려요. 자, 여기다가 나무 두 개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세워내서 이렇게 흔들면은 여기 못 박은 데가 단단하게 있습니까?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빠져나와 버려요. 열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게 끝에를 딱 구부려서 이렇게 쳐 올립니다. 이게 꺽쇠라고 그래요. 꺽쇠.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쳐 올려야 드디어 단단하게 뚝 서게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화토금수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열 개가 생겨나고, 자, 문제는 지지입니다. 지지. 지지에는 12개가 생겨난다고 했어요. 12개는 각 계절에 3개의 기운씩. 자, 봄에는 임묘진, 여름에는 사오미, 겨울에는 신유술, 가을에는 신유술, 겨울에는 해자축. 이 3개씩 있는 것이 12개입니다. 그 기운뿐이에요. 그 기운뿐. 자, 인묘진. 사주에 인묘진, 어디에 인이, 만약에 이제 월지에 인이 있다, 인. 자, 인이 있어요. 자, 인이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계절입니까? 어느 계절이에요, 인은? 봄의 계절이죠. 봄의 계절. 자, 그래서 이 봄의 계절의 기운을 왕성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식간이나 십이운성이나 생과 사를 이렇게 넓혀서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을 이렇게 넓혀놓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12운성으로 보면은 12단계로 넓혀놓는 것이 12운성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인이 있다. 그러면 이 인은 무엇 하는 기운이에요? 자, 인은 무엇 하는 기운입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기운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 위에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 그런데 이 계절을 보니까 인월이요, 봄이요. 그러면은 이 간목이나 을목이 힘이, 힘이 장사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 계절이니까. 지 계절에 태어난 것이에요. 또, 이 사람은 무엇을 짊어지고 태어났냐고 말을 하냐면은 봄에 해당하는 그 기운을 갖다가 몽땅
70 내지 80%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사주 자체가 70 내지 80% 기운이 여기 월지에 있습니다. 월지 개네, 월의 기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기운을 왕창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무슨 기운? 봄의 따스한 기운. 봄은 이제 점점 따스해지죠. 그러니까 봄이라 해놓고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뭐라고 읽습니까? 이 글자를 뭐라고 읽어요? 봄춘이라고 있죠, 춘. 자, 봄춘이라고 있습니다. 자, 봄춘이라고 그럽니다, 봄. 자, 봄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봄이라고 읽으면서 춘이라는 말을 써줘요. 한번 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뭔 뜻이요? 물어보면은 아는 놈이 없어요.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앵무새 공부만 했어요. 봄, 춘, 여름아, 가을, 초 맨날 이렇게 외우는 뿐이에요. 그 의미를 몰라요. 우리는 의미를 공부하는 역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앵무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뜻을 아시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공부하지 마시고, 뭐가 보이고, 뭐가 있으면은 이게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면은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앵무새들이에요, 앵무새들. 시중에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뭐, 한문 서당하는 사람들, 또 국어학자들, 한문학자들, 대학 교수들 물어보세요. 왜 봄이라고 써놓고 춘이라고 읽습니까? 아는 놈이 없어요, 아는 놈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세상은 아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로 시골에 손놈이 알 정도는 이런 것을 갖다가 대학 교수들이 모르면 되겠어요?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봄. 안 보이는 봄은, 것이, 음, 이 안 보이는 것이 솟아나서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요. 이제 뭐가 솟아났어요. 뭐가 솟아났어. 이게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봄이라고 그러고, 왜 춘이라고 했을까요? 왜 춘이라고 했을까요? 아직은 추워요. 봄인데. 아니, 춥다는 뜻이 아니에요. 춘은 춤춘다는 뜻이에요. 춤춘다. 아, 춤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봄에는 무슨 바람이 붑니까? 춤바람, 춤바람이 꽃바람. 분다고 그래요. 춤바람이. 왜? 살랑살랑살랑살랑 날이 따스해지니까 따스해지니까 꽉 낀 옷을 못 입어요, 이제. 이제 몸을 이렇게 흘렁흘렁하게 입는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옷이 얇아져요. 옷이 팔랑팔랑 무엇을 해요? 춤을 추는 거죠, 옷이. 그래서 봄춘이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써놓고, 아이고, 안 보이네. 이렇게 써놓고, 여름이라고 있습니다. 여름. 여름이라고 있고, 하라고 발음을 해줘요, 하. 자, 여름은 무슨 말이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하하, 더우니까. 하하하. 예, 예. 더워서 하가하가 거리는 것이요. 자, 그것은 맞아요. 그럼 여름은 뭔 말입니까, 여름은? 여름은 여기 열, 이 화에 있다니까, 화. 열어요, 열어. 활짝 네. 활짝 펼쳐낸다는 뜻이 여름이에요. 닫아놓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닫아놓으면은. 답답해서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것들을 전부 열어 제낀다. 열어 제낀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자, 여름에 문 꽉 닫아놓고 있으면 그거, 예를 들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열 꽉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갔다 면 큰일 나죠. 더워요. 큰일 예. 나죠. 여름에 차 안에다가 애 태워놓고 문 닫아놓고 나와버리면은
몇십 분 지나면은 죽어버리죠. 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어쩐다고요? 열어 제낀다. 열은다. 닫힌 것을 열어 놓는다. 연다. 그 뜻이에요. 여름이라는 게. 그래서 왜 열느냐? 더우니까 숨 쉴 때 어떻게 쉬어요? 하각하각 거리고 쉬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여름은 하라고 합니다. 하. 여기다가 이제 학학 그러면은 뭐 다른 글자하고 해야 되고 글자가 이상하게 해서 그냥 하라고 그럽니다. 하하하.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하학 하는 그 소리입니다. 여름은. 자,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자, 어쨌거나 12운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12단계로 12단계로 이렇게 쪼개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기운을 알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팔자는 이 12운성이 기본이면서 중심이 돼요. 12운성을 따지지 않고 사주팔자를 푸네 사주팔자에 무슨 기운을 읽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기운의 세계를 어디서 읽을까요? 12운성에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격도 무슨 절기에 무슨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거기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운성이에요. 또, 직업, 직업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직업이 맞냐, 안 맞냐가 있어요. 그 성격만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직업은 금방 무엇을 해서 평생을 몰아먹고 산다? 직업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12운성은 사주팔자의 핵심이면서 기본이면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12운성, 12운성 그러는데 12운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12운성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와 같이 본래의 글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요. 그 외울 때는 외워져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본래 의미만 알아보시면은 언제든지 끄집어내면 돼요. 그 의미만 끄집어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다들 그렇게 되지를 않죠. 사람이 사주에 보면은 자, 가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겨울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태어날 수도 있는 이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기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생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기운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태어나는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나면 무조건 장생이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전부 기운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태어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 다르는 기운, 그 12개를 갖다가 아셔야 그 사람이 무슨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운성의 의미 이제 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 12운성을 공부해야 되고, 12운성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이해가 좀 됩니까? 아직도 어렵습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12운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무슨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동시에 같은 달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12운성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람 태어나는 거 보세요. 1년 12달 다 달라요.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또 아침에 태어난 사람, 저녁에 태어난 사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2운성의 기운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기운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맨 처음에 태어나는 기운,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그 기운을 장생이라고 그럽니다.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지나가다가도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해줍니까? 뭐라고 한마디 덕담이라도 해주죠. 그리고 하다못해 뭐라도 주고 싶죠. 애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애 보면은. 가서 우르르 까꿍 하고 한번 만져보기도 쉽고. 자, 이와 같이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장생의 기운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그 장생의 기운에 홀려요. 홀려. 뭔가 어린이 기운이 막 느껴지고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기운이 흐르는 것이 장생의 기운이라고요. 나이 먹어서 늙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기운은 변하지를 않아요. 태어나는 기운은. 자,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항상 후견이 있습니다. 후견이. 누가 지나가다가도 그냥 뭐 하나 던져줘요. 자, 그래서 후견인의 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덕.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후견인의 별이고 인덕이 있으면서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수행 비서 또는 어, 일반적인 직장인들, 높은 자리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이 딱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싫어라 해요.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자, 그래서 일도 잘하고, 저놈 이쁜 짓거리 하네. 그러고 다들 이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부장을 달고 국장을 달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서지를 못하죠. 높은 사람한테 함부로 다가서지를 못하잖아요. 거리를 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견인의 별이면서 인덕이 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수행 비서서로 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높은 사람 위에서 관에 해당하는 건 남을 찍어 누르고 놈 위에서 올라타서 이렇게 남들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맞지를 않아. 자기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운하고 맞지를 않아. 그래서 회사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 부서, 그 부서, 그 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항상 남의 과나 국이나 부에 뒤져요. 이렇게 실적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보자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자, 그와 같은 것이 43쪽에 있습니다. 43쪽. 43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12운성의 순서하고, 자, 그 12운성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물상으로는 어떤 물상이고 또 어떤 업무에 적당하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한 걸 전부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43쪽에 보시면은 저 제왕을 한번 봅시다. 제왕. 제왕이라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없어요. 그 기운이 제왕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여름에 5월에 병화가 제왕입니다. 완전히 더운 여름에 햇볕이 그냥 쨍쨍 내리쬐가지고 더 이상 더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5월의 제왕인 병화인데 이와 같이 이런 재앙이 있는 사주, 재앙이 왕한 사주는 능소능대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자기 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 전부 자기 내 손아래에 있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아래로 취급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건방지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어떻게 삽니까?
자신감이 있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게. 저항이라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면서 능소능디하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맡겨줘야지 조그마한 일,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뭐 조그마한 일을 하나 맡겨준다. 그러면은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려요. 그래서 재앙이다 그러면은 능히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독립이에요, 독립. 남 밑에 들어가서 못 합니다. 재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 밑에 들어가서 직원 생활을 못 해요. 왜? 내 밑으로 보이는 놈이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감독하고 나를 시키려고 하니 이게 맞겠어요? 내 성격상 안 맞죠. 그러니까 놔버립니다. 또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사업도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큰 사업. 그래서 대업을 한다고 그러죠. 대업, 대업. 큰 일을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2운성의 심화학습에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주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 기본, 기초만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없이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사주풀이로 넘어가서 자, 사주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에서 나오면은 그게 사주풀이의 통변입니다. 통변. 변화를 갖다가 입에서 능수능대하게 풀어내는 것이 통변이에요. 통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주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변화되는 원리를 전부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 통변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변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비전 점수서라 해가지고 음, 맞아. 자, 이와 같은 비전 점수세라 해가지고 어 유김 유김하고 다음에 상극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유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어느 때고 상관없어요. 한밤중이 됐든 뭐 아침 밥 먹을 시간이 됐든 저녁에 잠잘 시간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뭐가 딱 생각났어요. 뭐가.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겠는가? 그 궁금한 그것을 갖다가 바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바로 물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7시면은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서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쪽에서 무슨 시간이에요? 7시면은 인시? 7시면은 묘시죠. 묘시. 인시? 자, 묘시에 자, 지금 갑자기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에, 지금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관제가 지금 소송이 벌어졌어요, 지금. 제가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시간에. 묘시에. 소송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묘시에 소송에 해당하는 지지를, 지지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묘시에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 이 책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 지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송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신에 해당해요. 신에.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묘시인데 신에 해당하는 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묘에다부터 갑을 붙입니다. 갑. 자, 갑, 을, 병, 정, 무, 기,
신은 기에 해당됩니다. 갑에서부터 기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기신, 거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기신, 묘. 그러면은 그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한번 볼까요? 책에서 기신묘를 딱 찾으면은 뭐라고 답이 나오는가를 한번 봅시다. 기신묘. 자, 여기 나오네. 여기 기신묘 나오죠? 여기 가운데 기신묘.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신묘. 아랫사람이 조정을 받아 일으킨 일이나 무시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해결되겠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그 일을 일으켰어요. 그 소송에 대한 것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랫사람도. 인간적으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자, 공소, 감사, 쟁송 모두가 사용인, 수하인 또는 여자의 도발적인 사건으로 다소의 파란과 기복이 생기겠으나 결국은 끝을 보게 된다. 자, 상대를 경시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으로 대해서 아랫사람이지 아랫사람 부하 직원도 되고 수하인도 되고 그 여자도 됩니다. 아까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만나서 인간적으로 대화해서 풀면은 풀어진다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인간적으로 풀어보세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푸는데 이제 날을 좋은 날을 잡아야 돼요. 날짜를 좋은 날. 그 날짜를 좋은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접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좋은 날을 갖다가 8개로 나눕니다. 8개 우리가 전체적인 날을 8개로 나누어요. 그게 에, 생기복덕일이라고 그래요. 생기복덕일. 자, 그래서 나한테 나한테 기가 막 생기나 좋은 기가 생기나 그게 생기일. 또 나한테 복덕이 막 들어와. 그게 복덕일. 또 하늘이 나한테 기운을 줘. 그게 천의일. 세 개의 날에는 하늘이 막 도와줘요. 하늘이 도와줘. 그 이 세 개의 날에 딱 잡아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결국 내가 이득이 보죠. 내가 이득 보고. 그 외에 절명이니 뭐 유혼이니 뭐 절체니 이런 날에 만나면은 내가 깐딱하면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적당하니 돈 한 10만 원 가지고 해결할 것을 뭐 20만 원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한테 조금 손해적인 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은 이 사주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사주는 풀어야 돼요. 한참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단한 거 물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육임에서 바로 그때그때 풀어버리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황극 비결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극 비결은 월 신수를 바라온 것입니다. 월. 1년, 일년에 각 월을 신세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극 비결은 이제는 64궤, 궤가 64개죠.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삼, 팔곤지. 그래서 8궤가 다시 8개씩을 만나니까 88에 64, 64궤가 만들어집니다. 이 64궤를 풀어서 그 해에, 지금 올해 운이 어떠겠다. 올해 1, 2월 달은 어떠겠다. 7, 8월 달은 어떠겠다. 12, 마지막 달은 어떠겠다. 그게 나오는 게 이게 황금 비결입니다. 황금 비결은 요거는 그 송나라 때 황제만이 보는 비결서였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전수를 해줍니다. 전수를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아요. 이제 그래서 서울 같은데 지금은 그런가 지금은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다니는 20년 전만 해도 이 황금 비계를 이 점쟁이들, 점 잘 본다는 점쟁이들은 전부 이 무릎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은 뭐 숫자를 막 적어요. 막 적습니다. 적는데 무엇을 적느냐? 가불변경 부계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거를 적어가지고 이것을 숫자로 대입해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값을 내놔요. 값을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위에가 1이 되고 밑에가
팔이 된다 그러면은 일은 일건천, 밑에 팔은 팔곤지. 그래서 천지, 천지라는 괴가 나오면서 천지비라는 이 괴가 나오죠. 그래서 천지비괴, 일팔을 바로 찾습니다. 이 책에서. 자, 일팔이면은 1에서 여덟 번째니까 일팔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팔을 딱 보고 그냥 불러줘요. 불러줘. 그게 지금까지 그 유명한, 유명한 점쟁이들이 했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됐어요. 이 책이. 그런 책을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음, 뭐 제가 값싸게 저도 상당한 돈을 주고 이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저도 몇 천만 원은 아니지만은 몇 백만 원을 주고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값싸게 해드리는데, 자, 이 118이라는 괴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딱 읽어줘요. 자, 올해 1년은 어떠겠다. 실속 없이 바쁘다. 단절은 잃는다. 집안이 불화하니 마음이 산란하다. 금년 운수는 여자를 멀리하라. 이게 올 1년 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월별로 또 나옵니다. 월별로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동지달 섣달에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동지달 섣달을 가르쳐 주는데, 동지달 섣달에 구설수를 조심하라. 구설수. 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동서는 박하고 남방은 열린다. 자, 내가 사는 집에서 동쪽이나 서쪽은 안 좋아요. 안 좋아. 뭐 생기지도 않고 무엇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에서 남쪽은 무엇이 막 열려서 나한테 무엇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정하면 길하고 망동하면 피한다. 함부로 날뛰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술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점술책. 이거는 점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사주학은 방금도 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자의 의미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가 툭툭 붉어지는 것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살이라고 그래요. 신살. 이 신살은 별도로 이렇게 민속 사주풀이라 하기라 해가지고 제목이 각종 신살로 살펴보는 사주풀이학입니다. 여기 사주학에다가 이 신살만 몇 개 더해서 풀어버리면은 그 다른 그 기운이 어떤데 뭐가 나타나서 무엇을 저지르겠다가 나타나는 그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살 공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그러면은 사주학 하는 것에다가 탁탁 붉어지는 거, 톡톡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잡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내정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정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표에도 있고 하지만은 사람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아까 시간은 맨 처음에 시간은 유김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유김은 그냥 그 시간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이 내정법은 사람이 찾아오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유김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은 말을 해주면은 그 틀리는 것입니다. 유김이나 상급비글 이 점치는 사람이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7시에 왔는데 그럼 7시에 점을 쳐줘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점 쳐주면 맞지를 않아요. 언제 점을 쳐줘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물어보는 그 시간에 점을 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내정법은 물어보고 마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오면은 그 언 시간, 그 언 시간에 입 다물고 계시라고 그래요.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언 시간을 갖다가 이제 다섯 개는 나눕니다. 올해가 무슨 해, 지금이 무슨 달, 지금이 무슨 날, 지금이 무슨 시, 지금이 무슨 몇 분, 지금 뭐 10분이네, 10분. 10분에 해당하는 것이 또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개는 나눠가지고 쫙 풀어버리면은, 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네, 결과는 어떻게 되네, 답이 나와서 대답 말해주면은 사람이 깜짝 놀래요. 왜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답을 내가 찾아오는 목적도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궁금한 것도 알고 답을 해서 답까지도 가르쳐 주니까 깜짝 놀래요. 귀신 붙은 사람이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한다면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비전 내정법입니다. 내정법은 음, 한마디로 저걸 공부해요 그러면은 도사 소리 들어요. 도사. 정말 무서운 학문이죠. 말도 안 하고 오기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르쳐 주니 뭐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정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나서 무엇을 할 때 이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것도. 저하고 몇 번만 공부하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게 몇 번이에요? 비전 점술서, 판단 사주학, 다음에 각종 신살로 풀어보는 신살풀이, 다음에 마지막 내정법, 요 네 곳만 가지면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앞서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그런 그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내정법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다음에 해요, 그럼.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